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여 성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호라고 합니다. 비욘디 채널, 그 유명한 비욘디 채널에 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홍해걸 이제 박사님께서 너무나 크게 키워놓으신 이 채널에 잠시나마 시간을 갖게 된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야겠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항노화 수술, 항노화 시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술과 수술을 왜 할까요? 성형 시술, 성형 수술 이걸 왜 할까요? 옛날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나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항노화, 지금도 항노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항노화 수술, 항노화 시술. 이 항노화라는 말은 늙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가는 것만을 방지하니까 결국은 늙어가는 거죠. 시간이 가는 거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늙기 전에 예방을 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재생의학. 재생의학이란 거는 나이에 의해서 손상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재생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춘의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juvenation. 회춘의학이란 말은 어떤 부분이에요? 원래 있던 것을 낡고 달아진 것을 새롭게 이 어린 young state, 어린 상태로 돌린 것을 회춘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항노화의학 또는 재생의학이라기보다 회춘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최근의 성형수술의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는 나 눈 할래, 코 할래, 뭐 당길래 이렇게 큰 수술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그 큰 수술보다 시술 위주로 가는 부분을 평소에 많이 하고 한 번에 뭐 나는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을 자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큰 수술이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큰 수술을 한번 했다면은 요새는 뭐 레이저로 이런 부분을 한다거나 실 같은 걸 한다거나 필러 보톡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큰 수술이 효과가 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요새 최근의 경향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누구나 다 바빠요. 하루도 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집에서 직장에 다니시지 않고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원장님 나 바빠요. 내일 무슨 약속이 있고 모레 무슨 식사가 있고 하루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이런 수술이나 시술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도 그날 저녁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떠냐 모든 사람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나 다 성형수술을 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시술을 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호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어떤 게 같은 달걀이지만 오른쪽에 비해 왼쪽에 게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 탄력도 좋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면 김민님께서 이제 저도 차은우처럼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차은우처럼 한 번에 될까요? 조각이 우리가 이제 잘생긴 사람을 조각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조각 같은 사람이 한 번에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머니께서 잘 낳은 부분. 그건 한 번에 잘 낳은 부분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 번의 시술과 수술로서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꼭 내가 차은우처럼 돼야 되느냐? 아니요. 나는 나만의 특색을 가지고 그 특장점을 살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기도 좋고 이렇게 때깔도 좋고 색상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부분이 되겠죠. 사람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왼쪽 사람은 어때요? 이제 너무나 뚱뚱한 부분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뼈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뼈를 갖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요. 근데 오른쪽 사람은 보니까 그 뼈 자체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 다 드러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뼈를 갖고 있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이런 형태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교정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양악 수술이 엄청나게 유행한 부분이 있었어요. 무조건 얼굴 형태가 좀 못생겼다. 그러면 누구나 난 양악 수술 해야 돼. 난 턱각 깎아야 돼. 나는 광대를 깎아야 돼. 이런 뼈 수술만이 우리가 얼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뼈를 깎지 않고도 우리가 얼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보톡스. 보톡스에 대해서 보톡스는 주름 없애는 거 아닌가?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레이저 지방 흡입술 해서 얼굴 주변의 볼륨을 줄이고 실리프팅해서 올리고 지방 이식을 해서 어떤 부분 이제 볼륨을 채우고 이래저래 안 되면 피부를 구성하고 레이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톡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톡스, 나 보톡스 맞아봤어. 그런데 나 주름 때문에 맞는데, 미간 주름 때문에 한번 맞아봤는데, 사각턱 때문에 한번 맞아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해요. 그런데 이 보톡스는 우리 주름을 없애고 사각턱을 이제 없앤다, 이런 데 보편적인 부분인데, 얼굴 형태를 바꾼다? 뭐야? 보톡스가 왜 그래? 이런 부분에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슈링크도 좋죠? 슈링크도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얼굴엔 근육이 이렇게 많아요. 얼굴 근육이 많은 이런 부분인데 이 근육들은 깊은 이 뼈에서 뼈로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뼈에서 또 피부 쪽으로 얼굴에 있는 이 근육들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에 대해서 힘을 조절을 해요. 보톡스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 근육 자체에 힘이 빠져요. 갑자기 힘이 빠져요. 그래서 힘을 못 주게 돼요. 힘을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에 뼈에 힘이 안 가요. 그럼 뼈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를 가져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뼈를 이제 해가지고 팔에 있는 뼈를 부러뜨렸어요. 부러지면 우리가 금방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깁스를 하죠. 깁스를 이렇게가 이 팔을 못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이제 뼈 사이에 진이 나와서 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뼈를 붓게 하기 위해서 깁스를 했는데 깁스를 풀고 남주면 한 2주, 3주 풀고 나면 어떻게 되냐? 팔이 가늘어져 있어요. 왜 팔이 가늘어져 있을까? 근육을 안 써서 그래요. 근육을 안 쓰게 되면 팔 자체의 볼륨이 줄고 가늘어져요. 근육만 가늘어지는 게 아니라 뼈도 가늘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깁스를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요즘은 깁스를 너무 오래 하면 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깁스를 한 1, 2주 만에 풀고 자극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근육은 뼈에 붙는다. 근육을 약화시키면 뼈가 줄어든다. 그러면 뼈가 줄어들면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런 부분을 뭐로? 보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이 부분 보면은 이제 50대 중반인데
눈을 기준으로 해서 이마가 좁아져 있죠. 눈을 기준으로 밑에가 얼굴이 커져 있죠. 얼굴이 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 얼굴이 커졌어 하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나 젊었을 때는 작고 계란형이고 이뻤는데 나이가 드니까 얼굴이 커지고 못생기게 됐어요가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마가 좁다고 해서 여기에 지방 이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더 커지게 되겠죠. 왜? 베이스가 넓은데 베이스 넓은 부분에 채우게 되면 얼굴이 얼큰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먼저 뼈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겠어. 뭐로? 보톡스로. 보톡스로 이 형태가 바뀔까? 하고 난데 어떠세요? 눈 위를 이제 사이즈에 비해서 눈 밑의 사이즈가 줄었어요. 이렇게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이 관자놀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팔자도 좀 광대도 줄고 턱도 줄고 이 얼굴 사이즈 전체가 줄어들어 있죠.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톡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얼굴에는 뼈 외에도 우리가 살이 있죠. 이 지방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얼굴의 이제 구성은 뼈가 있고 제일 안쪽에 그 위에 근육이 있고 그 위에 또 지방이 있고 지방 위에 이제 피부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피부와 뼈 사이에 감춰진 지방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 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 감춰진 지방들을 없애야 되겠죠. 뭐로? 레이저 지방 성형 흡입술로. 아큐스컬프라는 걸 이용해서 지방을 녹여내고 흡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 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지방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을 녹이고 피부를 타이트닝 시키고 그리고 흡입을 하고 실로 약간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의 모습이에요. 수술 전이랑 수술 다음 이렇게 김민님이 원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판이 중요한데 원판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방을 빼주면 그 원판이 드러나는 부분이 많아요. 한 번 더 볼까요? 딴 분? 어떠세요? 지방 시술 이렇게 흡입 시술하기 한 달 전이고 한 달 뒤에요. 어때요? 가려져 있는 부분이 드러나니까 훨씬 이뻐 보이죠. 그래서 가려진 부분들을 찾아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레이저 지방 시술은 아픈가요? 지방 흡입술은 아픈가요? 라고 표중석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아플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다음날 별로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편분이 이 출장 가셨을 때 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남편분이 갑자기 너 살 빠졌니?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수술했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빠지는 부분도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짧은 턱이 되고 이중턱이 되고 두턱이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정을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 보면은 이제 이중턱이 되고 두턱이 되고 턱이 짧아졌죠. 뒤로 밀려가서. 그리고 이런 경우는 레이저 지방 흡입술을 하고 턱 밑을 흡입하고 턱 끝에 이식해주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형태가 좋아지죠. 김민님이 외국 미남 기준처럼 특별을 도드라지게 시술을 하는 것 가능해요. 있는 걸 깎거나 없애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없는 건 어떻게 만들지 방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보면은 없던 턱이 생겼어요. 턱끝이. 그쵸? 그래서 조금이라도 밸런스를 잡아주면 전체적인 형태가 훨씬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보톡스를 하고 레이저를 하고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수술 전이랑 보톡스랑 지방 이식 전이랑 모습과 그걸 하고 나서의 모습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5년 뒤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부분도 같이 해요. 이 줄기세포라는 부분은 지방 사이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줄기세포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방을 흡입을 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섬유세포, 지방전구세포 또는 혈관전구세포, 외피세포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쓰면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토피 치료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아토피를 하는 부분이 이제 뭘 써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레이저를 쓰다 보면은 아토피를 유혜미 원장님은 조금 이따 오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유혜미 원장님이 오실 거예요. 유혜미 원장님이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그 인기를 못 따라가요. 방송인이에요, 방송인. 저는 이렇게 직장인이고. 그래서 유혜미 원장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따라갈지 막막하네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안면거상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처지는 거. 처지는 부분이 턱 밑에도 이 두 줄도 생기고 이 살도 처지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안면거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해요. 왜? 예전에 특별을 많이 깎았다고, 광대를 많이 깎았다고 했잖아요. 요즘도 많이 깎기는. 근데 이제 우리 보자기가 있어. 보자기가 있는데 안에 알맹이를 큰 거 있다가 작은 걸로 바꿨어요. 그럼 그 보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보자기가 뭔가 여유가 많고 후줄근하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내 옷을 안 입은 것처럼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분은 어떻게 됐냐면 턱뼈를 깎고 광대를 깎고 나니까 살이 처지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젊더라도 어리더라도 안면거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안면거상은 이런 사람한테 가장 적합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입 주변이 보면은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죠. 늘어지다 못해 겹겹이 주름져 있어요. 그죠? 두 겹, 세 겹으로 주름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채우고 뭘 하더라도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늘어지고 처진 게 완전히 해결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잘라서 속부터 거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속부터 거상한다는 게 스마스청을 박리를 해서 당기고 피부를 없애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 자세히 보면은 어때요? 형태만 좋아진 게 아니라 피부도 좋아졌지 않나요? 피부 자체가 붉음증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이런 부분 왜 그렇지? 그쵸? 도자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도자기가 두 개는 형태는 비슷한데 표면은 어때요? 표면이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게 다르죠. 형태는 같더라도 이 표면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요즘은 표면이 거친 것보다 고운 걸 좋아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성형외과라는 거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해요. 성형외과는 무조건 수술만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형외과, 거기 쌍꺼풀 하는 데 아닌가? 코 높이는 데 아닌가? 뼈 깎는 데 아닌가? 아니요. 요새는 만드는 것 외에 그 표면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성상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뭘 만들어서 그걸 성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이 필요해요. 열.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 변화가 돼. 뭔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얼굴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얼굴이 나 이거 얼굴 자체가 아까 김민님이 육질, 가죽의 질김 정도가 다르고 잘 처지는 체질 이런 부분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또는 원래 여드름이 많고 햇볕을 많이 쬐고 이러면은 똑같은 쌍둥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려 주게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열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레이저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레이저를 쓰게 되는 밖에서부터 가는 레이저는 레이저 종류가 엄청 많아서 뭔가 하나를 치료하려면은 이 여러 가지 레이저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고 이 점점 하나하나들이 다 레이저예요. 이 레이저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피부의 병변은 치료하지만 이 자체가 이 피부 자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개선시키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게 고주파예요. 고주파를 해서 하는데 고주파는 두 종류. 이 바늘로 하는 고주파 또는 이제 그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모노폴라라고 하는데 모노폴라 고주파, 바이폴라 고주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고주파를 하게 되면은 탄력이 좋아져요. 이 두 사진의 차이가 한 몇 년 정도 났다고 생각되세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분은 10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고주파를 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주름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그리고 색소도 좋아졌죠. 얼굴 전체가 하나의 이런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분 보면은 어때요? 입가 주름이 줄어들었는데 인중이 짧아졌어요. 인중이 짧아졌어요. 인중이 짧아지는 건 뭘 해도 잘 안 돼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인중이 짧아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입술이 두터워졌죠. 두터워져서 훨씬 젊어 보이게 돼요. 그렇죠? 이 고주파의 이 작용이라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놀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삶이 즐거워지지 않겠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젊은 올해. 그렇죠? 10년 뒤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년 뒤가 더 좋아? 이분은 5년 뒤에요, 지금. 5년 뒤의 상태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좋아지고. 초코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급짐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죠? 역시 이 모든 거는 요즘은 양적보다 질적인 문제가 훨씬 중요한 시대에 이런 부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홍조가 많아져요. 홍조가 많아지는 것은 나이가 드는 정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고주파가 어떻게 되면 혈관, 이 홍조는 어떤 부분이냐면
병적인 혈관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미세혈관들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바늘 고주파를 하게 되면 이 홍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고요. 주사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 주사 코에 막 이렇게 붉은 게 있으면 너 술 많이 먹나 봐. 야, 술 좀 그만 먹어. 이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사인데 그런 부분에 술이랑 아무 연관이 없어요. 혈관적인 병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혈관이랑 연관되어 있는 주사도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여드름 환자들이 이 바늘 고주파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될 수 있어요. 여드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춘기에만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여드름이 난 사람의 한 반 정도에서는 어떠냐면 40대 이상까지 이 여드름이 지속돼요. 그래서 난 나이가 들었는데 왜 여드름이 안 없어져? 이런 부분을 이 바늘 고주파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기미, 색소도 이런 부분에 이제 좋은 부분이 많아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제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때까지 성형수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성형외과로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은 제가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뭐 눈에 대해서, 앞트임에 대해서, 눈밑 수술에 대해서, 눈썹 밑에 대해서 뭐 각각 수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형태를 어떻게 잡을 거냐, 형태를 잡고 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또 채울 거냐, 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때 빼고 광을 낼 거냐, 광 내는 게 요즘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일부러 여드름은 나중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유혜미 원장님이 곧 나와서 이렇게 저랑 교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또 제 방송 중에 하기로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면 돼요.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유혜미입니다. 네, 비아이오 성형외과에서 비욘디 채널을 한다고 해서요. 정말 약간 떨렸어요. 왜냐면 저는 라이브 처음이거든요. 이전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그런 매개체로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도 찍어드렸는데 오늘은요, 제가 라이브로 좀 더 생생하게 그리고 질문 주시는 것도 좀 재미있게 대답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섹션이 항노화, 안티에이징. 참 안티에이징이 요새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지금 45살인데요. 45살인데 계속 나이가 드는데 이거가 항노화, 노화를 막고 싶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는 노화를 거슬러 가고 싶어요. 저는 30대의 몸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고 20대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얼굴에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티에이징보다는 영노화 아니면은 유턴해서 가자, 유턴 노화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요새는 막 저속 노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늙는다.
천천히 늙기도 싫어요. 그냥 뒤로 가고 싶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요, 이제 성형외과를 올 때 눈, 코 이런 거를 좀 고치려고 온다기보다 조금 더 얼굴이 인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요, 이제 나이, 그러니까 좀 더 어려 보이는 것도 좋은데 나의 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약간 성형외과에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눈 밑이 꺼지니까 약간 다크서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두워 보여요. 또 이마도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인상도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얼굴 볼이 확 꺼지면은 아파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만날 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화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상이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좀 밝은 이미지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정작 이제 사업을 해서 이걸 좀 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눈, 코가 예쁜 사람들보다는 인상이 좋은 사람을 조금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30살이다. 40살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아, 이 사람 인상 좋네. 이 사람 이미지 참 좋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인상을 결정짓는 게 뭐냐? 바로 이 스킨에 있는 질감, 피부의 텍스처죠. 그리고 생기예요. 젊음의 그 기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요새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 눈, 코가 변하는 거, 그리고 막 엄청 예뻐지는 거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10년 전에 제 모습으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전의 나를 되찾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댓글 봤더니 네, 댓글 봤더니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나 코를 조금 더 높게 막 눈 크게 해서 인상을 바꾸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꺼지고 지금 처지고 주름진 이것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리고 광나듯이 하는 거에 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안티에이징에 대한 그 트렌드가 막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보화라는 거 혹시 아세요? 2025년도 트렌드의 한 단어이긴 한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네, 보통 하루가 엄청나게 뭔가 특별하고 막 확 파티처럼 있는 것보다는 그냥 오늘 하루 평범하게 무사하게 좀 가고 싶다란 마음. 오늘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그냥 평범하고 무사히 촬영 끝나게 해주세요라는 말로 왔거든요. 뭐 엄청난 방송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예, 이거는요, 이제 한국의 소비 트렌드랑도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막 과시하거나, 뭐 나에게 집중적인 소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과시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뜨개질하고 뭐 이쁜 거 만들고 이런 거에 그냥 소소한 만족을 느끼면서 아보화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엔요, 인스타 보면은 명품 가방, 막 되게 좋은 차 이런 거를 막 사진 찍어 올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갔느냐, 이제 작은 거에 이제 행복을 느낀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렴하면서 그냥 명품 립스틱, 그러니까 쬐끄만 명품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줄 아세요? 이런 명품 립스틱 대신에 고품질의 기능성 치약을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제 골프나 테니스처럼 조금 더 약간 고급화된 스포츠보다는요, 그냥 달리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에너제틱하고 좀 더 재밌고 좋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눈, 코를 드라마틱하게 성형을 해서 막 인생을 막 확 바꾸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내 피부결 그리고 광채를 좀 조용하게 남모르게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요새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인상이 바뀌는 게 두려운 요새 시대는요, 성형보다는 바로 스킨 부스터에 투자하는 이유이죠. 요새 뭐 물광주사, 단순히 막 주사를 막 찔러 넣는다. 이게 그냥 영양주사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 피부 스스로가 재생을 셀프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부팅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세요. 결국 이 재생하지 않는 피부는요, 제가 느낄 때는 싱크대에다가 계속 음식 찌꺼기를 계속 접시를 쌓아 놓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곰팡이도 쓸고 바퀴벌레도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얼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노화 물질들이 계속 차곡차곡 쓰레기처럼 쌓여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은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바퀴벌레 같은 그런 엄청난 처짐도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서서히 조용히 얘를 좀 계속 치워나가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게 일종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을 정말 명의한테 얼굴을 탁 맡겨가지고 샥 변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약간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킨 부스터나 얼굴을 조금 더 노화된 얼굴을 안티에이징으로 하려면은 뭔가 본인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약간 수련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피부가 보내는 신호, 이제 살살 주름도 보이고 약간 눈꺼짐도 보이고 웃을 때 입가 주름도 보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놔두시면요, 놔둔 대로 계속 깊어져요. 네. 긁히는 대로 계속 긁혀요. 접히는 대로 계속 접혀요. 이 신호를 봤을 때 이제는 얘를 무시하지 마시고 읽어 잡아야지 안티에이징 그리고 역노화가 되는 거예요. 얘를 냅두면은 그냥 슬로우 에이징처럼 그냥 뭐 화장품 바르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보였을 때 빨리 읽으셔야 돼요. 네, 저는 이 피부 재생에 있어서는요 진짜 좋아하는 애가 이 레디어스라는 스킨 부스터인데요. 네, 특히 수술이나 보톡스 필러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 입가 주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면 거상을 하신 분들이 보니까 거상할 때 이 스마스를 드는 플랜 자체가 요 인중이나 입가까지는 깊각 이렇게 다 들어다가 당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면 거상 하시는 분들도 인중 주름 아니면 입가에 있는 이런 주름들이 팽팽해가 당겨도 다시 여기가 다시 처진다고 얘기를 하셔서 레디어스를 해드렸더니 엄청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면 거상을 한 이후에도 사실 3, 4년이 지나면은 본인의 노화 속도대로 계속 늙어가요. 결국에는 기차는 계속 노화의 속도로 쭉 가는데 안면 거상 했다 축 해서 뒤로 돌렸어. 근데 얘는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노화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될 때마다 계속 피부를 들었다가 수술하고 들었다가 수술하고 하는 거는 좀 저 같아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고 또 얼굴에 멍도 붓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가 뭐 휴가를 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직장인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운타임이 적은 것들을 사람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면 거상은 한 번은 뭐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은 이미 뭐 항혈전제, 심장병 아니면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서 약을 많이 먹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수술을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주사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케어를 받고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시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이 레디어스라는 리제너레이티브한 이걸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뭐 필러로 채우거나 실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피부 안층에다가 이런 레디어스를 예전에는 좀 원액을 쓰면서 좀 녹지 않는 필러로 이야기 들었지만 요새는 희석을 하고 피부층에 가깝게 깔아주면서 피부층에다가 좋은 재생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층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 하얀 게 동그라미 이런 애들이 칼슘 이런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다른 그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제품들은 약간 그 합성을 폴리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물질로 만들어서 피부층에 넣어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키면서 염증 반응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건데 칼슘은 사실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칼슘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조금 몸 안에다가 피부층에다가 넣어주면은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섬유 아세포가 있어요. 이게 이 피부층을 다스리는 하나의 왕같이 키가 되는 컴포넌트인데요. 얘를 움직이게 해요.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처럼 막 꼬부정해가지고 잘 못 걸어 다니니까 일을 못 해요. 공부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근데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 할아버지를 레디어스가 들어가서 약간 깨워주면은
생생하게 바뀌면서 돈도 벌고 콜라겐도 만들고 엘라스틴도 만들고 프로테오글라칸도 만들고 하면서 막 피부를 젊게 만드는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콜라겐의 이제 그물망이 형성이 되면은 얘가 탕탕하게 돼가지고 피부가 조금 살짝 리프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약간 제가 볼 때는 부채가 펼치듯 우산 펼치듯 되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성형외과는요, 예전에는 이런 이제 레디어스라는 제품을 잘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뭐 안 녹는 필러다 해가지고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다가 그게 한 10년 정도 좀 외면을 받고 있다가 외국에서 스킨 부스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제 첫 환자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 입과 주름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한 시간이 한 1, 2주 지나서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약간 광이 나면서 아까 있었던 이러한 잔주름들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너무 이상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보는 데서 약간 두려웠어요. 근데 사람들을 해주면서 다들 만족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딸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받기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입가만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입가에만 레디어스를 해드렸어요. 하자마자는 약간 반짝반짝하면서 살짝 펴진 느낌 드시죠? 네. 근데 이게 한 달 뒤에 약간 얼굴이 펴지기 시작을 했고 처음 얼굴보다는 약간 기미 같은 부분들이 핑키쉬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로션이나 이런 걸 잘 안 발라도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그리고 5달 뒤가 됐더니 약간 얼굴에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진짜 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 행복해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얼굴에 뭐 했냐 아니면 너무 건강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행복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더니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허리 아픈 것도 안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좀 더 확신을 하게 됐죠. 근데 12개월 뒤, 1년이 지났는데도 진짜 하기 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입가만 해드렸는데 사실 눈가랑 이마는 안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마는 주름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깊어진 모습, 입가는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신 분인데요. 재배치를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다시 눈밑이 지방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눈 쪽에 다시 수술하기가 좀 겁나잖아요. 약간 눈 쪽에 수술하게 되면은 눈이 좀 까디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레디어스로 살짝만 재생을 시켜보자라는 개념으로 해봤는데 괜찮아졌어요. 이분 되게 만족하셨어요. 왜냐면은 수술할 거를 약간의 리터치만으로도 개선이 되더라 이런 거를 이분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좀 조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배우 예전에 연극영화과에 계시면서 배우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배우는 아니시고 남 앞에서 좀 여러 가지 강연을 하시는 분이긴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네. 모낭이 재생되는 스킨 부스터요. 모낭이 재생. 제가 이 레디어스를 머리에도 뿌리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나기도 해요. 네, 아직은 좀 학술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좀 시범적으로 제가 하고 있고 이런 하신 분들이 눈썹이나 이런 여기 잔털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레디어스 미르는 탈모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강의하셨던 박재호 원장님이신데요. 박재호 원장님이 사실 수술을 진짜 잘하세요. 주변에 제 의사들 알고 보면은 박 원장님한테 수술을 했더라고요. 근데 박재호 원장님이 남들을 그렇게 수술을 해주시면서 본인 얼굴에는요, 뭐 필러도 안 하고 실도 안 하고 뭐를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환자들을 해주면서 해피한 거를 보니까 본인도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풀페이스랑 이제 목까지 다 해드렸고 얼굴이 확 젊어지셨죠. 아까 보신 모습이 젊어진 모습이에요. 다시 볼게요. 전, 후. 잘생겨지셨죠. 확 잘생기셨어요. 근데 보면은요, 인상이 바뀐다기보다는 눈, 코는 그대로잖아요. 눈, 코는 그대로. 근데 얼굴만 되게 약 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박재호 원장님 사진이랑 이런 거 다 허락을 받고 여기저기 올리고 학회 가서 발표하고 이러는데 다들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눈 밑 지방도 이때는 좀 많이 좀 튀어나왔는데 살짝 커버리지가 된 모습이고, 이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피부톤도 엄청 맑아지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인 것 같아요. 왠지 잘생겨 보이는 거. 얼굴은 똑같은데 뭘 했지? 모르는 거. 눈, 코 수술도 안 했어. 이런 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원숭이 같은 얼굴들이 강남에 많이 다녔죠. 강남 미인이라는 그런 웹툰에 있는 사진인데요. 다들 보면 코 높고 뾰족하고 눈은 크고 광대는 다 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턱은 V라인. 요새는요, 이런 V라인인 얼굴이 약간 가난해 보이는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거는 턱선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턱보톡스 맞지 말고 턱의 근육을 키워서 프레임을 잡아주자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는 턱보톡스 안 맞고 턱 근육 진짜 크거든요. 이렇게 하면 움직일 정도로 이 프레임이 잡혀야 여기가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턱 근육이 다 빠지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예 이쪽을 레디어스로 약간의 볼륨감을 줘서 턱 라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입가 주름이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뭔가 당겨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팔자 이런 데다가 계속 채웠죠. 필러도 채우고 지방 이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만 빵빵해지는 거죠. 여기만. 근데 여기는 얇아지는 거죠. 사실은 수술을 해도요, 이쪽에서부터 박리를 해서 스마스팅을 해서 올리지만 이 옆볼 쪽은요, 다 박리를 한 다음에 봉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안면 거상을 하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레디오스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단단하게 붙은 옆볼에 있는 피부 자체도 정말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입가, 팔자, 눈 밑, 여기 패였으니까 채우자! 막 이런 개념으로 갔지만 요새는 펼쳐주자라는 개념으로 가서 이 옆에 있는 관자, 옆볼을 살짝만 채워서 들어주면은 얘는 저절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펼쳐짐의 리프팅이 제가 요새 좀 개념을 갖고 의사들에게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연예인들도 모지모지 했는데 이게 다 스킨 부스터일 수 있어요. 뭔가 어색하면은 지방 이식을 하신 얼굴일 수 있고요. 네. 이분도 보면은 턱 쪽이 울퉁불퉁한데 턱 라인을 딱 잡아주니까 사람이 되게 가난한 얼굴, 초라한 얼굴에서 우아하고 좀 건강한 얼굴로 보이죠. 네, 이분은요, 박재호 원장님 사진을 보고서는 멕시코에서 얼굴 똑같이 해달라고 오신 분이세요. 따님이 모시고 왔는데 다 너무 많이 심하게 처지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고랑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랑고랑마다 채워준 게 아니고 모든 스페이스를 다 이렇게 스마스층 들듯이 피부층을 한껏 들어서 레디어스를 전반적으로 깔아주면 리프팅 되면서도 이런 세포들이 다 재생을 해서 제 역할을 해서 한두 달이 지나면 아까 박재호 원장님도 2달 후의 사진이고 이거는 하자마자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하자마자 받고 비행기 타고 멕시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거상처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피주머니도 차야 되고 멍붓기도 심해서 바로 출국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 있는 환자들도 와서 바로 받고 바로 갈 수 있는 원데이 시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시술이나 그런 결과도 안면거상 못지않게 되게 만족도가 정말 크세요. 네, 옆모습입니다. 옆모습도 보면은 앞으로 얼굴이 이렇게 쳐주신 분들이 이렇게 뒤로 당겨지면서 리프팅 된 거 보이죠? 저에게는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자주 이렇게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이분은 하와이에 계시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시고 이분도 얼굴에 이전에 실리프팅을 하셨는데 너무 아프고 효과가 없다 해서 이제 레디어스를 해드렸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펼쳐진 이 얼굴이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제 성형외과 그 전문의이긴 하지만 남들한테 가서 수술이나 시술 받기가 되게 두려워요. 저도 제 얼굴 맡기기 진짜 고민하면서 맡기거든요. 아니면 혼자서 하기는 하는데 되게 저번에 이마를 혼자 하다가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괴로웠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는데 다행히 이제 성형외과
선배님들이 이제 얼굴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요새는 많이 생겨가지고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얼굴을 눈, 코 수술을 안 해요. 안면거상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또 약 먹고 있고 그러니까 항혈전제 먹고 있으니까 수술을 다 기피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뭔가 좋아지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를 원해요. 이 김은 모락모락 나는데 얼음은 동동. 이게 무슨 말이냐? 안 아프고 티는 안 나는데 효과는 엄청 좋은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면거상 아파져, 피나죠, 막 붓죠. 당연히 아프고 괴로움지만 효과는 좋지만 요새는 안 아프면서 멍붓기도 없고 효과는 엄청 좋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서로 품앗이 시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얼굴을 오히려 발라서 흡수시켜가지고 손에 압력으로 눌러서 스킨 부스터를 속으로 넣어주는 이런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요새 하고 있는 뭐 위코우노라는 제품인데, 위코우노라는 제품은 TCA 전구체를 사용을 해서 피부층에다가 손으로 밀어 넣어서 노화된 세포들을 똑똑똑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내가 잠들었었네, 다시 일어나서 일해야지 하면서도 콜라겐 만들고 뭐 액션을 취하고 멜라닌 세포 쓰레기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끔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 섬유들은 또 TCA 전구체를 사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응고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징어 굽기가 된다는 거죠. 피부층에 있는 콜라겐이 흐물흐물하다가 뭔가 액션이 화학물질이 들어가면은 부분적으로 수축되면서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 위코노를 얼굴에 바르는 걸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스킨 부스터 이렇게 물광 주사, 리쥬란, 스킨 보톡스 맞는 거보다 뭐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죠. 대신에 효과는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 아픈 시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예전에 리쥬란 할 때 엠보를 꼼꼼히 만든다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집중을 했는데, 저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엠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피부층이 예전에 피부 이식을 할 때 괴사된 조직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칼로 긁어서 피를 낸 다음에 거기를 살을 채워서 피부 이식을 하거든요. 근데 피부 이식을 할때 스킨 부스터 제품들, 그러니까 EGF나 아니면 VEGF 아니면 뭐 리쥬란 성분들을 살짝 떨어뜨렸더니 살이 진짜 잘 차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피를 내면서 살을 채우는 게, 그런 성분들을 넣었더니 2주 만에 살이 차는 거예요. 아, 그거를 보고서는 이게 뭐 정확히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요 안에 들어가만 있어도 자기 액션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되어가지고 일일이 한 땀 한 땀 하는 것도 물론 보기에는 좋고 엠보가 많으니까 뭔가 열심히 한 느낌이 들지만 꼭 그게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 너무 아파서 저는 리쥬란 한 2번밖에 안 맞았고요. 이런 지금 보면 큐어젯이라는 제트샷 분사되는 레이저들이 요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분무기를 진짜 세게 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피부층에 서브시전이 미세하게 되면서 되게 잘게 피부가 열리거든요. 그 층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뭐 엑소좀 아니면은 뭐 PDRN, 리쥬란 같은 거를 넣어서 주면은 주사 맞은 것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멍붓기가 없어요. 엠보도 없으니까 바로 생활이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요새의 이런 스킨 부스터들이 안 하면은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요. 꾸준히 영양분을 채워주면요, 훨씬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 피부에 광이 확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열심히 수련한 사람과 수련을 안 한 사람은 고수가 되고 고수가 안 되는 일반인처럼 늙어가느냐, 아니면은 같은 나이대지만 좀 더 생기 있고 예쁘고 우아해 보이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댓글. 아, 그런 논리로 위고비 맞고 싶어요. 네, 위고비도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징이죠. 저성노화에는 사실은 살도 빼야 돼요. 다이어트만 해도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다른 질문들 특별한 게 없나요? 네, 레디어스 사람들 잘 몰라요. 제가 쓴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전쯤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는 않을 때 쓰면서 그 원리를 많이 알게 됐고 좀 많이 좋다는 거를 좀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